안녕하세요. 라온의 책 먹방. 오늘은 문성후 작가님의 누가 오래 가는가 라는 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최악의 보고 4대 전황. 후배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보고를 잘할 수 있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하죠. 최소한 직장 상사가 제일 싫어하는 보고만 안 해도 중간은 간다고요. 보고를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보고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스가 가장 싫어하는 4가지 보고 유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잘못된 보고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자신도 모르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하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잘못된 내용을 보고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빼먹고 보고하는 거죠. 이럴 때는 보고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즉시 상사에게 정정 보고를 해야 합니다.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사안이라면 새벽에라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개과 불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양 정치 사상의 원류라고 불리는 서경 중회지고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허물을 고치는데 인색하지 않다는 뜻이지요. 상나라를 세운 탕왕의 신하 중회는 탕왕이 민심을 얻어 새 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던 7가지 이유 중 하나로 바로 개과 불린을 꼽았습니다. 허물은 바로 고쳐야 하고 잘못된 보고는 그 즉시 정정해야 합니다. 잘못된 보고를 했다면 속전속결로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확한 보고가 가장 안전한 보고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점수가 깎일까 두려워서 입을 꼭 다물고 어떻게든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상사는 그 잘못된 보고를 의도적인 거짓 보고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 잘못된 보고의 가장 큰 후폭풍은 상사에게 신뢰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쯤은 실수라고 봐줄 수도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직원이라면 상사는 결국 그를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보고를 하면 내용 이해보다 오류가 없는지부터 찾게 되고 무슨 말을 해도 덮어놓고 의심부터 하게 되지요. 따라서 자신이 한 보고 중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면 그 즉시 정정 보고하는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용을 가감한다거나 자신의 실적을 부풀리는 과장 보고도 상사의 신뢰를 잃는 지름길입니다. 이로 인해 상사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경우 중징계는 물론이고 심하면 법적 처벌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고의 기본은 육하원칙입니다. 육하원칙은 상사가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기본 정보입니다. 따라서 과욕을 부리지 말고 최대한 육하원칙에 맞게 보고해야 상사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사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보고 유형은 원점 보고입니다. 모든 보고는 탄생과 성장과 숙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보고와 중간 보고와 끝 보고가 다르고 월초 보고와 월중 보고와 월말 보고와 다릅니다. 시기마다 각각 다뤄야 할 내용과 핵심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번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줄줄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의성 없이 앞의 과정을 겹겹이 쌓아서 갈수록 두꺼운 보고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원점 보고를 하게 되는 원인은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자기 고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핵심 파악을 못하니까 처음부터 줄줄 읊게 되는 거지요. 그동안의 논의가 마음에 안 들어 자기 뜻대로 원위치를 시키려고 원점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두 경우 다 업무에 정성을 쏟지 않아서 졸속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모두 상사가 싫어하는 보고 유형이지요. 모든 보고는 언제나 새로워야 합니다.
지난 보고와 이번 보고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항상 새로운 내용이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은 보고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원점에서 재고하려면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스량소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릎이 가벼운데 등을 긁는다는 뜻으로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핵심을 벗어나 지류에 집중하는 보고가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상사가 싫어하는 세 번째 보고 유형은 정리가 안 된 보고입니다. 모든 보고는 매크로에서 마이크로로 가야 합니다. 마치 침을 놓듯이 돋보기로 햇빛에 초점을 모으듯이 정확하게 핵심만 짚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팡처럼 앞뒤가 안 맞는 보고서가 나오게 되죠. 반대로 고민이 너무 많아도 보고서가 박사 논문처럼 두껍고 복잡해집니다. 성실하긴 한데 핵심을 모르니까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자료를 수집해서 두꺼운 보고서를 만드는 겁니다. 구두 보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결하게 핵심만 전달하는 보고는 듣기 좋은 노래처럼 다시 듣고 싶어집니다. 두서없고 중언부언하는 보고는 윗분에게 잡음일 뿐입니다. 보고 듣느라 시간을 빼앗기느니 차라리 혼자 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죠. 피터 드러커는 프로페셔널의 조건에서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구분해서 읽는 사람에게는 서면 보고를, 듣는 사람에게는 구두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보고는 상사 맞춤형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두 보고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법은 리허설입니다. 배우들이 촬영 전에 리허설을 하듯이 직장인들도 보고하기 전에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혼잣말로 몇 번씩 반복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구두 보고를 잘하는 사람은 보고서도 잘 쓰고 보고할 때 중언부언하는 사람은 보고서도 두서없이 쓰는 법입니다. 따라서 보고서를 잘 쓰기 위해서라도 구두 보고 리허설에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상사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네 번째 보고 유형은 깜짝 보고입니다.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도 느닷없는 보고는 윗분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한 편입니다. 직장인들이 밤을 지새우며 일하는 이유는 알 수 없는 미래를 조금이라도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지요. 보고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변화하는 상황을 계속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연속적이고 미래 예측력을 높여주는 보고가 가장 훌륭한 보고인 셈이죠.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갑작스러운 보고는 자신의 예측력이 낮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깜짝 보고를 하지 않도록 평소에 계획적으로 업무를 실행하고 윗분이 갑자기 놀라는 일이 없도록 짬짬이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소하지만 중요한 3가지 잔소리를 더해보겠습니다. 첫째, 보고서 작성 시 오타에 신경 쓰고 제출 시 누락한 페이지가 없나 꼭 살피세요. 둘째, 무리하게 한 페이지에 모두 담아야 한다는 강박은 버리세요. 셋째,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보고일수록 유연해져야 합니다. 당신이 고집부리고 강력히 밀어붙일수록 윗분은 경계심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보고 유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런 유형만 피해도 보고는 절반은 성공한 셈이죠. 상사에게 신뢰를 주는 보고, 상사에게 핵심을 전달하는 보고가 가장 멋진 보고임을 잊지 마세요. 책 주세요, 책! 오늘은 문성우 작가의 누가 오래 가는가에 라는 책을 먹어봤습니다. 역시 맛있었습니다.